안녕하세요. 영어로 만나는 알베르 까미 이방인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이제 메르소를 향한 부조리한 재판을 마주했다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우리 메르소의 그 모습인데요. 앞에 사제가 계속 만나기를 요청을 했었고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제가 와서 정말 강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깨에 이제 보면 손을 올리고 나서요. 나는 I'm on your side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는 아직 모르지만 너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내가 기도를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메르소를 구원해 주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 don't know why, but something inside me snapped 요. 우리 메르소 반응을 보면은요. 메르소 반응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획 하면서 마음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을 느낀 거죠. I started yelling. 자, 이제 소리를 지르고 at the top of my lungs니까 그 폐, 허파의 목 위쪽까지, 폐파의 위쪽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허파의 끝부분에서 소리를 친다. 그래서 정말 목청껏 소리 지르는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사제한테 막 욕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 기도를 나한테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제 옷을 잡고서 뭐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분노와 그리고 조이니까 그런 쾌락? 쾌락은 아니고 뭘까요? 정말 그런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뭘 그렇게 확신을 하냐.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yet none of his certainty was worth one hair of a woman's head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확신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조차 확신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제를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메르소를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은 신부가 오히려 뭐 메르소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메르소가 이제 와서 봤을 때 사제는 정말 본인의 어떤 그 생명력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의 뜻대로 산다라는 이름 하에 지금의 삶이 오히려 죽어 있는 삶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그리고 whereas I looked as if I was the one who'd come up empty-handed. 내가 맨손으로 맨주먹처럼 보이겠지만 I was sure about me, about everything, sure that he could be sure of my life.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야말로 정말 확신하고 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적어도 나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사형 선고를 받고 그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as for me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고 있고 I have been right. I was always still right. I was always right. 그래서 나는 항상 옳았었다. 내가 I had lived my life one way. 자, 이런 방법으로 살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살 수 있었고 I had done this, I hadn't done that. 나 뭔가를 했고 뭔가를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내가 정말 정확히 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I'd waited all this time for this moment.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것 같대요. For the first light up that's dawn to be vindicated 라고 해서 구원받는 이 새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당하다던데 구원받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본인이 이 삶에 정말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뭔가 깨달은 것 같다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것도 중요하진 않대요. Nothing mattered and I knew why. So that it. 자, 나는 왜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Throughout the whole observed life I'd lived 해요. 내가 이런 부조리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부조리,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우스꽝스러운 이런 얘기에 삶 자체가 원래 터무니없다. Dark wind had been rising toward me. 그러니까 어두운 바람이 나한테 몰려온다. 사형으로 인해서, 선고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인의 운명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어딘가 그 미래에서 across the years that were still to come and as it passed 해요. 이것들이 이제 오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thus wind leveled whatever was offered me at the time이요. 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까만 바람이, 검은 바람이 나한테 레벨을 맞춰서 제공이 된다. 뭔가 불어올 거죠. 불어오는 이 바람이 레벨을 맞추고 and there is no more real than the ones I was living 이죠. 내가 그 어느 때보다 in years no more real 더 이상 진짜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What did other people's death or a mother's love matter to me? 자, 의문문이죠. What did? 뭐냐는 거죠. 이게 나한테 matter to me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엄마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느냐. 그리고 what did is God? 사제의 신이라든지 or the lives people chose. 사람들이 선택한 삶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운명. 그들이 선택한 그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나한테 있겠는가? When you're all elected by the same fate죠. 같은 운명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이 되었을 때 어쨌든 그냥 다 선택받은 거죠. 운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나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my brothers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also called themselves 그렇게 brothers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couldn't he see that everybody was privileged 그러니까 모두가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냥 특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they are only 그들만이 the others would not be condemned one day예요. 자,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어때요? 어느 날 저주받는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 You'll be condemned too. 이렇게 사제조차도요. 언젠가 죽잖아요. 유한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제도 어차피 죽는 거 아닌가. Well, would it matter if he were accused of murder? 자, 그가 어떤 사형의 선고를 받는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because he didn't cry at his mother's funeral 이라고 해서 자신이 사형을 받는 이유가 엄마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아서라고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형을 받든지 간에 Salama's dog was worth just as much as his wife예요. 그 살라마나의 개도 그 사람의 부인만큼의 어떤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everybody was privileged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정말 어떤 되게 특권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다 비슷해. 그리고 너 역시도 언젠가 죽어.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The little rabbit woman was just as guilty as the Parisian women once married or as married. 자신과 결혼하고 싶었던 말이나 마속만큼이나
이 로봇 우먼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just as guilty 어떤 죄책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다 비슷한 거야. 약간 이렇게 좀 보이고요. What didn't matter that Raymond was as much as my friend Celestis니까 그 레이몽 역시도 셀레스트의 친구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Who was worth a lot more than him? 누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느냐? What did it matter? The Mary now offered his lips to a new Marson. 그러니까 새로운 메르소한테 우리 마리가 지금 키스한다고 해서 그게 what did it matter?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condemned Mancy. 자, 그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 자신을 또 얘기하겠죠. And that from somewhere deep in my future. 그리고 내 미래의 어디선가. 이 순간만큼은 우리 메르소가 정말 이 삶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 thought about mama. 엄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I felt as if I understood why, at the end of her life, she had taken a fiancé. 왜 피앙세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Why she had played at the beginning again. 왜 다시 시작을 했는가. Even where in that home where lives were fading out이에요. 심지어 거기는 그 어떤 생명들이 fading out이니까 사라져가는, 소멸되어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Evening was a kind of wistful respite예요. wistful 하게 되면 뭔가 애석해하는, 이거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respite, 유예기간 약간 연장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녁 시간이라는 게 밤이 다가오기 전에 뭔가 약간 아쉽고 뭐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 저녁이. 그래서 요양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왜 피앙새를 만들었는가 이제는 이해가 된대요. 죽음에 가까워지고 나서야 엄마는 자유를 느낀 거죠. Felt free. 그리고 ready to live it all again. 다시 살아볼 마음을 느낀 것이다. 아무도 엄마를 위해서 cry over, 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울 권리도. And I felt ready to live it all again too. 나도 엄마처럼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As if that blind rage had washed me clean, rid me of hope죠. 마치 뭐처럼 그런 blind rage. 여기서 blind가 뭔가 가려진 분노. 그러니까 이 분노가요. 메르소한테는 계속 내재라기보다는 가려져 있다가 사제에 의해서 폭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노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rid me of hope예요. 그런 희망을 완전히 없애줬죠. rid me.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and that night alive with signs and stars죠. 그리고 어떤 사인 그리고 이런 별들이 살아있음을 이제 처음 느끼게 됩니다. I opened myself to the gentle indifference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런 다정한 무관심의 세상에 나를 I open myself 한다는 거죠. 이 표현 되게 멋있지 않나요? 다정한 무관심, gentle indifference. 네, 요게 이 세상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젠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gentle indifference 자체가 이 세상의 속성인 거죠. 메르소가 봤을 땐 finding it so much like myself, so like a brother, really.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런 것들이 진짜 my brother처럼 느껴지고 I felt that I had been happy and that I was happy again.
나는 행복했었고 다시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든대요. 느낌이. For everything to be consummated. 자, 모든 게 완벽해지고 for me to be less alone이에요. 이제는 덜 혼자처럼 느껴진다. I'd only to wish that there be large crowd of spectators. 그러니까 그 많은 수의 구경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처형 날짜에. 그리고 나를 어떤 분노의 cries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함성으로. 그러니까 뭐 가엾다 이게 아니고 사형장에 올라온 우리 메르소 이때는 이제 대중 공개 처형을 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떤 미움, 증오로 나를 크라이스로 correct me 반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 메르소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순간들이고, 그가 바라본 세상은 뭐 이게 막 따뜻해요. 너무 다정해요. 이게 아니고 gentle indifference예요. 그냥 이런 거지 뭐. 약간 indifference, 무관심으로 또 점철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삶 자체에서 내가 사형대에 올랐을 때 이들이 또 cries of hate 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 삶이 가진 그냥 속성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삶을 깨닫고 그냥 그 자체에 나는 살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방인의 마지막 모습일 것 같고요. 이 정도 왔는데 그래도 난 이방인 어렵다 하실 수 있어서 이제 잠깐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알베르 까미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3가지를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작품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처음이 이제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부조리 자체를 부정한다 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해라는 것을 이제 이방인이라든지 CF 신화라든지 이런 칼리굴라, 이건 희곡인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게 긍정이 이제 반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항한다, 꼬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반항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요, 우리가 뭐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그런 반항이라기보다는요, 인간과 그 자신의 어둠과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알베르 까미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항 자체가 그 갈망도 아니고 희망도 없어요. 그냥 운명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면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나 자신과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마주해야 된다. 그리고 반항만이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반항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현실 자체도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뭐 평가절하할 것도 아니고 뭐 애쓰지 마. 그렇지만 이 반항, 내가 그 자체로 마주하고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반항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반항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항이랑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사랑 부분에 관한 제표를 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 노벨 문학상 받을 때는요, 프랑스 이제 문학 지성계에서 사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알베르 까미를 처음에 발견하다시피 해준 우리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얘기했던 사르트르가 사회주의를 좀 지지하게 되고요. 어떤 혁명의 물결로 보고, 근데 알베르 까미는 사회주의조차도 비난을 했죠. 그 어떤 혁명도 옳지 않다. 뭐 그런 식의. 근데 그래서 사르트르랑 갈라지면서 이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학계에서 좀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이쯤해서 알베르 까미가 또 연극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연극 활동 그리고 이렇게 디렉팅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도 실제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여배우들과 이렇게 보이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뭐 부조리한 세상이고 반응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알베르 까미의 어떤 가치관이었을 것 같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알베르 까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방인을 지필했을 때 처음 했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패션 잡지를 읽다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삶과 무관한 존재였는가를 알아차리게 되는 사람. 그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 나는 이 삶과 동떨어져 있다를 깨닫는 우리 메르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 이 이방인의 작품 세계 자체가 이렇게 계획이 사실은 되어 있고, 그 시작은 이 반항처럼 어둠과 끊임없는 대면, 자신의 어둠과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이 반항의 의미가 나온 책 제목이 시지프 신화입니다. 시지프 신화는 이방인이 조금 어렵다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이제 시지프스 자체가, 시지프가 신의 형벌을 받고 이렇게 돌을 끌어올리죠. 언덕에 올리는데, 위에 올리면 바로 또 이 돌이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신이 벌을 줄 때부터 그 한 번에 죽으면 형벌이 아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벌의 논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데, 돌을 올리지만 곧 이내 떨어지고 다시 또 내려가서 그 돌을 올리고 무한 반복하는 게 이 시지프의 형벌인데요. 여기서 까미가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이게 비극적인 이유는 주인공의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게 덜 괴로운데, 사실 이렇게 올리는, 돌을 올리는 행위 자체에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올려놔도 또 떨어지는데. 그래서 희망이 없다. 희망이라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이 시지프가 알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비극이고, 오늘날의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고 이 시지프도 비극적인, 그냥 비극적이기만 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베르 까미는 그래서 아니다. 시지프 자체가 이 벌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를 다 받아들여. 그래서 그 자체의 세계에서 투쟁 자체로 마음을 채워라. 그렇고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지프가 행복할 수도 있는데 왜?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그냥 다 아이러니해요. 이 자체도 absurdity. 이 사람한테서 행복을 찾아보자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알베르 까미의 어떤 매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방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좀 우울할 수 있고. 근데 의외로 이런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앞에서도 우리 메르소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문장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망 used to say that you can always find something to be happy about 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항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제 이거를 불행하게 되는 법은 없는 거다. 아주 불행하게 되는 법은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영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지푸스 신화의 마지막 이 작품의 문장 행복한 시지푸스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One must imagine Sisyphus as happy 라고 하는 문장과 같이 여러분과 이방인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헛된 희망의 기대는 행복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그대로 embrace하는 끌어안는 자세에서 오히려 행복한 시지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메르소의 엄마의 말처럼 아주 불행하게 되는 법은 없다. 그냥 뭔가 행복한 뭔가가 분명히 있다. 라는 메시지, 이 알베르 까미가 들려주는 메시지 들으면서 이번 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